오늘 제가 초대한 손님이 이 각에 살고 각에 죽는 각생각사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각을 좀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파파금을 이제 첫 달 때부터 구독하고 자기가 댓글도 달았대요. 질문도 이것저것 달고 했던 사람인데 아마 좀 들어올 때도 평범하진 않게 들어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충성. 충성. 반갑다. 반가워. 역시 들어올 때부터 이상하게 1기감여단 5년차 대대 중위 김태규였습니다. 예비역 중위 김태규였습니다. 전격 기갑 부대로서 이제 전격전을 이제 운영하는 전체를 운영하는 부대로서 이제 훈련이 상당히 많은 부대라서 그게 좀 약간 네. 자신감이 있네. 당연하죠. 나 빡센 거 했어라는. 확실하죠. 이거 육군 부대 육군의 중위로서 제가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난 이거는 진짜 잊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기억이 좀 있어? 이제 전차 부대니까 전차와 함께 한 달 동안 생활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그게 호국 훈련이라고 해. 군 생활하는 동안 한 2번 했으니까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지. 한 달 동안 이제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는. 그렇지. 전차와 함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봐. 눈을 감고. 형이 지금 군인이야. 여긴 이 군부대고. 근데 지금 전쟁이 났대. 전쟁이 났어. 약간 형은 좀 어떨 것 같아?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해. 조금 암담한 느낌? 좀 뭐랄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 이제 출격은 해야 되지만 마음 한편은 좀 무서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말한 것처럼 암담하고 뭔가 아찔한 느낌? 근데 사실 뭐 약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 오늘 파파금 나왔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전쟁 얘기만 하고 있을까? 네가 갑자기 계속 전쟁 얘기를 먼저 해가지고 오늘 금융 얘기하러 나온 것 같은데 먼저 전쟁 얘기를 하길래 왜 이런가 했지. 사실 오늘 전쟁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한 이유가 있어. 뭐냐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전쟁이야. 전쟁? 너무 좋아하는 주제인데 나. 약간 투자 전쟁 이런 건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뭐 투자, 코인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 역시도 금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야. 너무 기대되는데 상상이랑 달라가지고. 야, 궁금하다. 리액션이 상당한데? 아유, 진이었으니까 너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오케이. 사실 뭐 지금 이 파파금을 녹화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일, 그리고 반대로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건데 근데 올해 사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도 일어났었어. 혹시 그게 뭔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아닌가? 맞지?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런 기사들이나 말들 본 적 있어? 뭐 러시아 패싱? 알지. 뉴스에서 나오잖아. 막 러시아 연설하고 있으면 사람들 막 갑자기 다 빠지고 러시아 선수가 나타나면은 경기 자체를 거부하고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러시아들을 손절하고. 사실 뭐 맥도날드도 러시아를 떠난다. 이케아 러시아를 떠난다. 심지어 뭐 러시아 국민한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 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가 러시아 보이콧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야. 근데 이런 현상을 지금 러시아는 과연 좀 예상을 했었을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전쟁하세요라고 막 환영하진 않으니까 그 정도쯤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 자, 그렇다면 이 파파금에서 우리가 러우 전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이 러우 전쟁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크게 막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소식 같은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 내가 전해 듣고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내가 막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어떤 그렇게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이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근데 이 러우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이 전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 전쟁이 글로벌 경기 불황을 만들진 않을까? 이게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어.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은 아니니까 궁금하다. 말해줘. 요새 뭐 사실 뭐 요새라고 하기도 좀 그럴 수 있지만 요새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말이 하나 있어. 바로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른다. 아, 그치. 아, 너무 심각해. 요새 뭐 사람들이 진짜 장보기가 무섭다, 뭐 외식하기 무섭다 할 정도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호캉스가 대세였고 뭐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소비, 욜로족, 그리고 플렉스 이런 게 유행이었었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 좀 끝이 난 것 같아. 이젠 휴가도 포기하는 뭐 휴토족, 그리고 집에만 있는 집콕 쪽이 유행이고 또 이제는 좀 극단적으로 돈을 아예 안 쓰는 무소비, 무지출 챌린지가 있을 정도야. 내 주변에도 최근에 소비를 조금 안 하려고 노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배달 안 시켜 먹기, 노배달, 카페도 잘 안 가고 요즘에 어떤 소소한 소비 같은 것들이 조금 부담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 주위의 어떤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러우 전쟁 때문인 거지? 사실 이 물가가 오른 데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했겠지만 그중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건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두 나라가 주요 생산하던 생산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예를 들어보면 전쟁 발생 후에 식용유 대란이 벌어졌던 거 기억나? 사실 뭐 이건 진짜 극소수의 하나의 예시인 거고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원자재 가격 급등. 사실 원자재 가격 급등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줄 수 있다는 거야. 부품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더욱이 큰 문제는 수급이 안 될 시에 이 기업들이 아예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이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아예 그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건가? 그 정도의 큰 문제가 되겠는데? 진짜 상황이 너무 악화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또 두 번째로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식량 문제야. 나도 이건 깜짝 놀랐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해바라기유, 그리고 밀, 보리, 옥수수까지 곡물 시장을 상당히 점유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어렵다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수급을 해야 되지만 이 자국 보호를 위한 수출을 좀 전면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곡물 가격 상승 압박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지속되고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비싸지겠지. 그렇지. 식량 가격이 비싸지겠지. 두 개 살 거 하나 사야 되고. 사실 진짜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 이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어. 세 번째, 유가 급등이야. 그래. 기름값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 요즘에. 조금이라도 막 더 싼 주유소 찾아다니고 그러잖아, 지금. 맞아. 뭐 분위기가. 나도 막 뭐 어플 보면서 조금이라도 싼 곳 찾아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그런데 찾아가 보면 도로에 사람들도 엄청 막 차들이 쭉 줄 서 있고 뭐 그랬었어. 지금 기름값이 싸다라고 할 순 없지만 이 전쟁 발발 직후에 유가가 진짜 급등했던 그 이유는 러시아가 글로벌 원유 생산량의 12.6% 와. 그리고 천연가스의 16.6%를 담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나 경유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아. 그치. 아우, 씨.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거 좀 많이 심각한데, 생각보다? 근데 진짜 이 불행 중 다행히도 물가가 조금은 안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이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가을 즈음에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최근 이 원유 등의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 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이럴 거야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확실히 좀 불확실한 면은 좀 많긴 해. 그래서 이 러우 전쟁이 물가뿐만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자체에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인상과 폭락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이 러우 전쟁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 이렇게 러우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너지 난을 겪으면서 좀 잠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도 있다고 해. 이번 러우 전쟁 덕분에 발전을 한 분야가 있다고? 바로 신재생 에너지야.
그게 뭐지? 사람은 뭐 준비된 사람이 최고야. 준비된 자가 돼야지. 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 세계가 이 신재생 에너지에 원래도 관심이 없던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전쟁 전부터 전 세계가 좀 전에 없던 기후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지금 너무 덥잖아. 아, 그렇죠. 이 기후 위기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전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 실현에 힘쓰고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전기 자동차, 수소 경제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와 원유를 주로 공급하는 곳이었는데 수출 금지를 시켜버린 거지.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네. 맞지. 자원을 무기로 삼아서 얘네들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지. 이로 인해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과도기적 조치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 저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 등 에너지 전환에 투입된 금액 자체가 규모가 달라졌는데 중국의 투자액이 2,6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나 급증했고 미국 역시도 1,14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들을 투자했다고 하고 또 수소 에너지 개발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해. 엄청나네. 지금 투자한 금액들이 지금 보니까. 그렇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는 날들을 더 앞당기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환경에 안 좋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안 쓴다. 그리고 환경에 좋고 계속 사용 가능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쓸 거다. 지금 이런 말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변화가 생긴 분야가 있는데 바로 글로벌 무기 시장이야. 아주 중요한 거지. 무기 시장은 아주. 더욱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동유럽과 러시아, 중국과 대만 등 이 전쟁의 공포가 좀 크게 커지면서 글로벌 무기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 또 우리의 K 무기가 등장해. 전 세계 뭐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폴란드 이런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무기 수입에 관한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특히 폴란드는 지난 7월 27일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발표했어.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을 드리기로 했어. 이거는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 무려 약 20조에 가까운 규모의 딜이야. 아주 훌륭하구만. 그렇지. 그리고 이게 더욱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가 뭐 해외에 무기를 수출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나토 회원국에 판매를 한 건 처음이라는 사실이야. 이게 이제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거지. 빨리빨리 사야겠는데?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6개월간 방산 주식이 무려 30%나 치솟았어. 좀 늦었네. 빨리빨리 내가 전쟁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난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중국의 군비 증강에 맞서서 국방비를 늘린 호주도 지난해 1조 9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장갑차라든지 K무기를 선택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해. 어떻게 보면 진격의 K방산이라고 할 정도로 이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의 무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관심의 시작이었던 배경은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무기 기술이 이 정도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게 된 계기가 된 거지. 똑똑하다 진짜 너. 다 알아. 아니, 뉴스를 보면 다 나와. 아유 그래? 정말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 삶이랑 진짜 깊숙하게 연관이 돼 있었네. 전쟁 공포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린 그냥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길 바랄 뿐인 거지. 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너무 지루하다. 아 이게? 아니. 오늘 또 진짜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정보 그리고 이 전쟁이 금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를 들어봤는데 오늘 좀 어땠어? 이 전쟁이란 것이 우리랑 이렇게 내 삶이랑 이렇게 깊게 연관돼서 좀 몰랐는데 내가 네 말 듣고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운 것 같다. 오늘. 계속 나오고 싶다. 계속 배우려고 니한테. 과일들을 낼 건가? 줄게 내가.